자, 우리 책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맨 앞에 있는 14페이지. 책. 네,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고 표가 있다죠. 이 표를 보시면서 어디에 출제가 얼마큼 나오는지 좀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런 거요. 이제 우리 11월부터 공부했던 분도 있고, 이제 처음 하는 분 있는데, 크게 어떤 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잘 알지만, 우리 항상 어떤 제목이 있죠. 부동산학 개론, 또 경제학 원론, 이런 말이 있죠. 개론 또는 원론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뭔가 하면은, 요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갖다 조금씩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원론이고, 이 개론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거기 비록 이 파트가 총 8개 편이 있죠. 있는데 각각 있는 맨 앞에 있는 1편이 부동산 총론이에요. 이 총론 자체를 모른다 해서 2편에 있는 경제편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부동산 원론은 자체 원론 또는 개론 과목이란 어떤 순서가 분명히 있냐 순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어를 먼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공부 목적이 시험 칠 목적이지 이 학문들을 연구할 목적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제 빈도 제일 높은 걸 봐보니까 어떤 게 제일 높습니까? 일단 편부터 총 몇 개? 8개 편돼 있죠. 1편 총론, 2편 경제, 3편 정책, 4편 투자, 5편 금융, 그 다음에 저기 있는 7편 개발 및 관리, 8편 감정평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 빈도수 높은 게 뭐예요? 감정평가 제일 높다고 그죠? 우리 책은 보니까. 일단 감정평가 매년 보니까 한 6개, 7개 나오죠. 보통 6개, 7개. 자,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조죠. 투자가 보통, 우리 책은 좀 박하게 주는데, 보통 이게 투자가 한 7개 정도. 8개 보통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합니까? 네, 금융이죠. 네, 금융이 보통, 원래 좀 적긴 하지만, 거의 매년 한 5개, 6개 정도, 6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경제론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거 일단. 그런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감정평가인데 얘가 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 중에 특히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보니까, 거기 2편에 있는 경제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보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가 보통 실제, 우리 거기서 나와 있는 게 한 5개 중에 보통 나오는 거죠? 5개, 6개 정도. 그 다음에, 3편이 뭐죠? 시장론이죠. 4편이 뭐죠? 정책. 5편이?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개발 또는 관리가 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순서가 있네.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경제가 보통 5개씩 나올 거고, 정책이 보통 이게 한 5개 나온다고요. 투자가 우리 책은 좀 박하게 주 있지만 보통 한 7개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금융이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가 우리 책은 약간 좀 편협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한 6개, 7개는 일반적이라고. 자,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전략을 좀 짜보자고. 원래 시험에 이 부동산 과목은 총 40문항이죠? 그죠? 40문항인데 이걸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이거 맞출 생각 분명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몇 점 정도를 원합니까? 65점입니까? 이렇게 하면 26개. 맞추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출제 빈도 높은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높은 게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 그 다음에 4개. 이거 총 몇 개 됩니까? 이거 4개만. 그냥 아주 적게 봤을 때.
뭐 요것만 보면 되겠네. 완전히 이거만 마스터하면 되겠네. 그죠? 저기 책이 총 몇 페이지예요? 한 600페이지 되네. 그죠? 근데 우리 총론이 22페이지입니다. 자, 총론이 22페이지부터 있죠? 예,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자, 1편의 75페이지까지. 여기서 무조건 세 문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얘가 약 한 60페이지 넘거든요. 여기 경제가 보니까 이게 몇 개, 약 한 60페이지 된다고, 이게. 근데 우리 총론은 과거에 이게 매년 총론이 한 3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2회 때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럼 물어보자고.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요거 먼저 할 거예요? 그죠? 답은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공부할 때 출제비가 가장 높은 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 2편, 그 다음에 4편, 5편, 6편, 요거 3개만 하세요. 이 평가는 우리 나중에 좀 따라 볼 거예요. 이건 좀 넘어가시고 여기 있는 2편, 4편, 5편, 6편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요걸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아시고 있죠? 그러면 네, 어쨌든 제가 이 강조하는 이겁니다. 우리 철저히 공부란 건 지금 현재 우리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 주관식이에요. 굳이 암기를 다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 공부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개론가 저기 부동산 자체가. 그래서 좀 더 공부하는 방식이 좀 더 설명할 건데 철저하게 우리 공부하실 때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공부는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얍삽하게, 진짜 얍삽하게 나올 것만 딱딱 하시면 나머지 버리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걸어가셔야 되지. 이걸 무식하게 앉아서 책을 뭐 계속 다 보는 사람이 있던데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이제 우리 아마 지금 저게 안 났는데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필기 대신 설명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기하려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원래 안 났는데 아마 다음 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년에 보면 이거 강의 노트만 그냥 철저하게 그냥 그대로 다 암기한 분도 있더라고. 글자는 안 틀리고 암기했어. 합격? 절대 못하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을 이해를 자꾸 하시고 있죠.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무시 앉아 공부하는데 다 되는 게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공부할 걸 좀 봐보자고요. 좀 이따가. 자, 일단 공부 방식 우리 문제 저기 내용을 보면 할게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 총론 22페이지. 여기서 무조건 세 문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 보니까. 자, 일단 총론이 우리 장이 크게 몇 개 장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뭐뭐 있습니까? 기초 이론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 가볼까요? 자, 2장 몇 페이지 있죠? 39페이지. 자, 거기서 보니까 첫 번째 1전에 뭐요? 부동산 개념. 요게 한 문제야. 요게.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예, 45페이지 보니까, 큰 2번 부동산 용어 있죠? 그죠? 요거 중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넘어가서, 쭉 가서 어디 보시면 이 50페이지. 자, 양갈로 몇 번이죠? 3번입니까? 제목이 뭐죠? 요게 한 문제. 요게. 그 다음. 자, 3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3장 68페이지. 그죠? 68페이지.
자, 우측에 69페이지입니까? 1절 토지의 자연적 특성 보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총론은 다 버리시다. 그 세 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딴 건 필요 없는데. 자, 일단 항상 그쪽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고, 일단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뭘 하는가 하면요.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부동산 학이란 감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에 대한 방법을 좀 봐보자고요. 자, 일단 다시 22페이지. 22페이지. 예, 제일 먼저 굵은 것을 쭉쭉 봐볼게요. 자, 1절의 큰 1번 제목이 뭐요? 부동산학의 정의. 자, 23페이지 큰 2번 뭐 있습니까? 학문적 성격. 자, 거기 잠시 양갈로 1번, 2번, 3번, 4번, 뒤에 5번 있죠? 쭉쭉. 자, 일단 그 내용을 양갈로 1번부터 양갈로 5번까지 쭉 읽어보세요. 내용을 시간 드릴 테니까. 됐으면 책에 줄 것지 말고 그냥 결혼 과목 절대 줄 것지 마. 그냥 가만히 놔둬. 됐으면 줄을 끄고 싶은 저기 연필이 있죠. 그걸 갈 것이라고. 왜냐면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목적은요. 공부를 어떻게 한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줄 목적이에요. 다 봤습니까? 자, 우리 요거 있죠. 문제가 답이다. 자, 이게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철저히 우리 과거에 했던 기출문제예요. 100%. 왜 기출문제를 내준가 하면 실제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페이지 문제 2번에 자, 2번에 4번. 자, 요거 이 문제 답이다. 자, 맨 앞에 1페이지 문제 2번에 4번 풀어보시고. 뭐 했어? 자, 일단 뭐가 핵심이에요? 순수과학이죠. 자, 여보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 아까 저기 있는, 책에 있는 기본서 23페이지 그 내용을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있는 사회과학이 뭐다. 또 거기 뭐 있습니까? 뭐 경험과학이 뭐다. 종합과학이 뭐다. 규범과학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밑에 설명이. 돼 있지만 그 작은 걸 읽어볼 거예요? 그렇게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지? 실제 우리 기출문제 보니까. 그러면, 자, 해보세요, 이제. 자, 이건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각각에 있는 과목들마다 어떤 공부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철저히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갖고 공부하시는 거지. 나중에 제가 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쭉 들어오죠. 얘는 절대 틀린 답 내지 않습니다. 항상 장난치면 여기 있는 요 말과 요 말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문제가 1페이지 2번에 4번입니까? 읽어볼 때, 그 문제를 볼 때 누구는 누구예요? 핵심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란 말이 중요한 거지. 중간 과정 설명된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항상 책도 있지. 기본서 볼 때 항상 공부할 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중요한 요 키워드만 가지고 항상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마시면 안 돼. 절대 내가 앞으로 계속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중간 과정 틀리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저는 보통 이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표시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자기 나라도 표시가 있던데 뭐 이런 분들이 등등 있는데 중간 부연설명 절대 보지 말고 항상 중요한 키워드만 갖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마시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 요거예요. 항상 중요한 무슨 위주로? 키워드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하고 자연과학 차이 뭐예요? 사회과학은 인간이 개입해서 어떤 학문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자, 우리 순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예요? 순수 반대가 순수 반대가 비순수. 뭔가 이게 좀 복잡한 거지. 그죠? 잡상인, 짬뽕.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짬뽕 같은 말이 뭐예요?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분명히 틀리게 낼 거였다가 요 말 대신 뭐 낸 거예요? 요거 냈잖아. 그죠? 그럼 다시 할게. 항상 보니까 시험 냈을 때 부동산학은 원래 순수 반대가 응용이 아니죠. 사실은. 네, 종합이랑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종합과학이다 이 말인데 틀린 말 뭐 냈습니까? 얘 반대말 씹는 거지. 그죠? 우리가 문제 보니까. 자, 이렇게 항상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이 틀린 말 내면 이 틀린 말 낼 때 얘 반대가 누군 거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반대. 네? 철저하게. 자꾸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요 중요한 나왔을 때 요 말과 장난칠 건데 얘 반대말이 뭔가 자꾸 보시면 이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하여간 요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건가 하면 22페이지부터 있죠. 예. 우리 책에 꽤 많은데 자, 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 경제학이랑 약간 뜬금없는데 경제학이란 과목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부동산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을 것인가? 철학이란 게. 또 우리 최근에 보니까 뭐 제4차 산업? 4차 산업이 뭐예요? 시험은 절대 안 나오겠지만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네? 4차 산업이 뭐예요? TV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데 1, 2차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우리 현실 생활이 뭐냐? 현재 우리 현실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1, 2차고 3차가 뭐예요? 온라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가상의 공간. 응? 여기 결합되어서 뭐 나왔습니까?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결국은 4차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살 목적이지. 자, 일단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걸 가상 공간에 어떤 온라인 속에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다시 이걸 갖다 뭐 합니까? 현실 다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 보통 4차 산업이 자꾸 뭐라 하죠? 핵심이 뭐예요? 융합이에요. 결국. 결합해서 마지막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실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좀
뭐 책 블락 하면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가면 굉장히 많이 나 있던데. 유튜브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몇 명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이렇게 전무가 안 될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 뭐 그건 차후 문제고. 이런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법학이란지 경제학이란지 부동산학이란지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뭐야? 이런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게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아무 불필요함이 없는 거야. 문제가 없으면. 그죠? 자,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학이랑 가면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지? 자, 다시 해볼게. 이 말입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고 이게 부동산학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부동산 문제. 응? 왜 강남 집 못 갖고 있어? 강남이 집 갖고 있습니까? 강남이 집 갖고 있어. 네. 왜? 난 비싼 거야, 나는, 진짜. 그거 문제 아닌가? 맞잖아.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 실제 문제 꽤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 집값 비싸다, 땅값 비싸다, 땅을 그래서 살 수가 없더라, 능력이 안 된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땅이 부족하다, 또 땅을 한 명이 너무 많이 갖고 있죠.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부동산학인데, 그러면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왜 땅이 부족합니까? 응? 자, 땅은 한정돼 있다. 또 가볼까요? 자, 또 뭐인가 하면 한 명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런 등등 있는 문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과연 지구 밖에 있는 달에서도 이런 문제 발생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항상 우리 중간에 누가 개입하있냐? 요거.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종국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여기 답이에요.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 목적이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관계 개선이죠.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관계 개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하는 건데,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어요. 자, 일단 책을 보시면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예, 27페이지. 네, 2절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 그죠? 자, 거기 연구 대상 어휘를 보니까 그게 두 개 있어. 뭐뭐 있습니까? 응? 연구 대상은 뭐뭐 있습니까? 셋째 줄입니까? 넷째 줄이요? 어휘에서. 활동과 현상이지. 그건 줄 끊어야 되지.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개 있구나. 현상이란 말과 뭐가 있다고요? 활동.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동산학은 반드시 사회과학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죠? 누구하고? 요 두 개는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 보는 용어 아닙니까? 그죠? 자, 원래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요, 사실 나온 것은 맨 먼저 한국에 사실 먼저 나온 게 사실 아니라고, 이게. 맨 먼저 나온 건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는데, 어쨌든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름만 쓰고, 그 반대로, 우리 특히 아시아 중에 대만, 필리핀 같은 데 있죠? 얘들은 대부분 영국계 일석이 돼 있다고. 자, 결론이 뭐냐? 어쨌든, 부동산은 전부 다, 맨 먼저 나온 게 원서다, 원서.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습니다. 그러면 이 감을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있죠. 처음 보는 용어 나오죠? 나오면 우리 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액면 그대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뭐 있으면 책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라고. 자, 일단 요 빼버리고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우리 현상 활동 본 적 없습니다.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에서.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있는 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 책에 있는 그 글자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실제 이 책 자체가 있죠. 번역서거든요. 그 학자만 쓰는 용어 좀 달리 쓸 수 있어요. 용어 자체를, 이 문맥 자체를. 그러니까 좀 다른 용어 쓸 수 있으니까 이 제목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뒤에 설명을 좀 달리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먼저 번역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가 찾아가시라고. 그러니까 현상은 뭐냐? 나타나는 것, 있는 자체의 모습, 있는 것, 뭐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활동이 뭐요? 우리말로 움직인다, 그죠? 움직인다. 하여튼 뭔가 변화한다 이거지. 그죠? 변화한다.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땅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어. 활동 어떤 변화의 모습이니까. 이런 게 활동 아닙니까? 자, 다시 해볼게. 땅이 500평 있다. 있는 자체 모습이지. 현상 같아. 그죠? 앞에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뭐 도로가 있다. 산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 있는 자체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게 뭐야? 현상이라고. 자, 일단 500평 땅이 있더라. 현상이고 이 땅에 내가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뭐가 지금 변하지? 이게 뭐예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할 때 보니까 이 변화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지.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그죠? 그래서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요건 다른 말로 활동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15층짜리 상가 건물 들어서 있는 거야. 있는 상태잖아, 이거. 있는 상태는 뭐예요? 현상 될 것이고. 그죠? 이럴 때 요 6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하는데 이 말은 뭔가? 바뀌는 거지. 활동이지. 그죠? 그래서 학원으로 이용할 목적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학원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여기 뭐라고? 활동이죠. 대충 감 잡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알 필요 없어. 단지 이런 게 현상, 이런 활동인데 활동 보니까 이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게 일종의 뭐야? 활동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 이제. 자, 다시 중요한 말은 결국은 여기서 이 말입니다. 인간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간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이 나왔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게 연구 대상인데 이때 중요한 말은 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현상은 있는 자체 모습이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곧 이 활동인데 그럼 결국은 비교할 때 두 개 비교할 때 맞죠? 그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얘가 중요합니다. 좀 더 문제 보겠지만 얘가 시험 나오지 얘는 절대 시험 안 나온다고. 단지 만약에 이걸 시험 냈을 때 틀린 말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예상을 쓸 때. 자, 그래서 우리 활동을 실천 이게 6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은 시험 나온 적이 없어. 우리 과거에 보면. 그러면 자, 이거 봐보세요. 현상이라는 것은 있는 자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얘는 있는 자체의 모습은 어떤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네? 정적이지. 활동은 뭐예요? 동적이죠.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열어보시면서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좋다. 인간이 부동산 등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기준,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란 말, 이념. 자, 부동산 이념은 크게 3개 있습니다. 좀 더 하겠지만 첫 번째, 주어진 땅을 어떻게 하냐?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할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걸 하는데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개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념은 효율성과 그다음에 형평, 그다음에 이 모든 걸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있죠.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요. 요 내용이 다예요. 요게. 책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외환이 인간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이다. 어떻게 할래? 현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율성과 능률성, 합법성을 통해서 해결할 목적이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이건 시험 나가에 딱 깃털기 낼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 요거 외에는 없어. 자, 그런데 이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이 이제 2개 있어요. 요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첫 번째 뭘 할 건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은 3대 측면, 크게 어떤 세 개 어떤 과목을 합쳐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부동산 학의 3대 측면입니다. 자, 원래 부동산 크게 3개가 합친 건데 맨 먼저 이렇게 한번 봐보죠. 그럼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나 집 살 거야. 응? 어디 가봅니까? 그 집을 찾아가 보죠. 왜 찾아가 봅니까?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결국은 건축 관련돼 있는 파악할 목적이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기술적 측면도 부동산으로 관련돼 있어요. 자, 건물은 전혀 하자 없어. 건물 참 잘 지었어.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럼 바로 삽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또 띄어봐야 될 겁니까? 등기부? 등본. 이 말은 뭐야?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네? 또 보니까 현재 이 건물 가격 5억 하냐? 10억 할까? 앞으로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경기 변동 사항도 고려하겠다. 그죠? 이 말은 경제적 측면도 서로 관련돼 있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항상 부동산을 공부할 때 있죠? 무조건 기술, 경제, 법, 이걸 항상 생각하면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을 갖다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학은 법, 경제, 기술 3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온 거지.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보자고. 요것 때문에 요 지문 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장난치면 이걸 장난치게 돼 있어요. 아까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부동산학은 단편과학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요거 3개 합친 종합과학이에요. 자, 일단 종합 반대가 단편이고. 그럼 종합이란 말 같으면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응용이죠. 짬뽕이고 반대말이 뭐죠? 분명히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겠습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부동산 자체만 연구하겠습니까? 자, 다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부동산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지구 밖에 있는 거 뭐 연구할 필요 있냐고?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한 한 학문을 연구한다. 이 말은 인간이 개입한 게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그 법에 보니까요. 얘는 반드시 일정한 법칙, 규범이 있어. 규범이.
예, 뭐 이거 이외에 등등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그럼 아까 우리 문제 봤듯이 틀린 말 낼 수 있는 뭐 있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 말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 원래 한 개 돼 있거든요. 예,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그대로 학문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게 경험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장난치면 여기 있는 이 말과 형 장난치겠네? 그죠? 아니, 심플하게 물어보자고요. 공부하실 때 요거 둘 다 암기할 거요? 둘 중에 한 개만 암기할 거요? 요거 암기할 거요? 요거 할 거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낼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다면. 눈에 보이니까. 그죠? 아마 거의 다 시험장 나 같으면 여기 있는 요거 아니면 요거 장난칠 것 같아. 장난친다면. 다른 걸 장난칠 게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했죠. 하여간 부동산의 어떤 학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이 말만 없으면 맞따라 보시면 안 돼. 문제 풀 때. 그죠? 오래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볼게요.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제가 다는 안 봤지만, 예, 우리 책은 좀 이따 보고요. 자, 이 기출문제, 우리 문제가 답이다 봐볼게요. 문제 1번부터. 자, 맨 앞에 1페이지 문제 1번.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렇게 하시 항상. 이거, 우리 1월, 2월 되면 끝납니다. 그죠? 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 개론검 공부하지 마라. 그냥 보고 끝내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여기다 어떤 뭐 표시에서 관계없으니까 한 보고 그냥 버릴 거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다른 책도 나올 거거든,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냥 지금 그냥 가볍게 하시면서 공부하는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 표시를. 자, 1번에 1번. 문제 1번에 1번. 연습할 거예요, 지금은. 문제 1번에 1번. 키워드. 부동산 학은. 종합응용과학이죠. 중간 보지 마세요. 자, 칠판 보시고. 종합 나있지? 응용 나있지? 이 말 쓴 적 없잖아. 그럼 이거 OX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문제를 갖다가. 한 번 더. 자, 우리 거기 보니까요. 2번에, 자, 2번에, 네, 2번.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더라. 부연 설명되어 있지.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측면, 이런 측면과 연계되어서 나온 게 뭐요? 종합이죠. 결국은 이런 걸 장난칠 목적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 문제가. 그죠? 뭘 장난치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합 대신 분명히 틀린 말 단편 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나 같은 거 옆에 쓰겠다고. 종합 옆에 단편이라는 용어 쓰겠다고. 왜? 분명히 내면 그 말밖에 낼 게 없어, 틀린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책을 보든지, 우리 문제 풀든지 항상 공부할 때 있죠. 키워드를 딱 보시고, 체킹하시고, 그 반대말 써보시라고, 이렇게, 반대말을. 이게 습관되면요, 나중에 우리 시험 칠 때 굉장히 편해진다고. 왜? 다른 건 싹 다 쳐버릴 거니까. 그러면 문제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또 그만큼 뭐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따라서 문제를 수 있다고. 이걸 자꾸 연습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좀 따고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얘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까?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접근 방법이. 자, 일단 책 보니까 뭐가 있는가 책 가볼게요. 자, 책에 나중에 중량을 따로 줄 거 씁니다. 그때 보시고. 24페이지. 24페이지. 자, 3번에 양갈로 2번. 접근 방식이 엄청 많은데 보니까 이거.
총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일단 결론 많다는 거지. 총 6개 있죠. 그죠? 그 얘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할래? 묻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 여기 보세요. 원래 부동산은 크게 과목이 몇 개라고? 3개지. 그 부동산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 뭐예요? 분산식이지. 이거 보자고. 부동산 관련 문제 있으면요. 이걸 다 쪼개. 기술은 건축에 연구하는 거야. 경제는 경제학에서. 법은 법학에서 이런 연구하는 방식이 뭐냐? 분산식이야. 그 다음에 2번 뭐지? 중점은 여러 문제 특정한 한 분야만 집중해 공부하는 거예요. 한 분야만. 우리 보통 이제 자, 우리 이런 거거든요. 주역이 뭔지 알지? 주역. 이것도 부동산 많이 관련돼 있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주역을 보면, 주역이 원래 여기에 나오면요. 주역 속에 나온 게 크게 3가지 분야 나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한의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주, 명리, 그 다음에 풍수, 이렇게 발생된다고. 원래 주역 속에. 응?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이것만 뒤라 공부하지. 한의학만. 누구는 뭐요? 이것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중점식이기 말해서. 응?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3개 분야 중에 건축하면 뒤지라게 공부를 이것만 할 거 아니야. 그죠? 누구는 이것만 열심히 하겠다. 그죠? 우리 원장처럼. 응? 그게 중점식이라고. 자, 결론 보세요. 지금 뭐 다 쓸모없는 건 나중에 물론 중요한 설명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가장 큰 단점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중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한다 생각하죠. 분양할 때 내가 분양 그 팀에 있는 거 있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 다 연결돼 있지, 서로 중복돼 있지. 여러 개 문제가. 근데 기술은 얘 따로 맡기면 가장 큰 맹점은요. 마지막 나는 결론이 다 틀려. 일관성 결론이 안 나온다고. 그런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요거는 제가 한 10년 공부한 거 해본 것 같아. 나름. 최근 관심, 여기 명리, 사주에 관심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해보면요. 얘가 보는 시각과 얘가 보는 게 다 틀려. 똑같은 주역까지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한쪽 어떤 특정 측면 공부하죠. 하다 보면 결론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마찬가지야. 이 부동산학과 여러 개 과목을 합친 건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누구는 기술만 계속 보는 거야. 누구는 경제만 계속 보는 거야. 그럼 결국은 나오는 결론 자체가 일관성 결론이 분명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3번째 뭐 있습니까? 3번에 뭐요? 종합식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어떻게 하냐. 부동산은 네가 전체를 갖다 이 전체를 몽땅 묶어서 한 것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 이 말 아닙니까? 원래 부동산학이 독자적인 부동산이 어떻게 나왔냐? 기술, 경제, 법률이 있는 내용들 중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조금 끌어모은 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서 모든 걸 다 연구한다. 이게 뭐냐? 종합식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그 3개 중에서? 종합식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결합해서 마지막 하나의 결론 내는 게 가장 좋겠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 접근 방식이, 독립돼 있는 부동산이 만들어진 게 종합식이기 말해서. 그럼 중요한 건, 자, 가볼게. 이제 키워드 찾아가셔야 돼. 종합식 접근 방식은 제일 먼저 나올 질문에 뭐 나와야 됩니까? 종합이란 말 뜻이 뭐요? 복합인데 어떤 걸 종합하면 했냐고? 기술, 경제. 요 말 꼭 나와야 돼. 키워드가. 이걸 합친 거지. 합쳤다. 요걸 다른 말로 결합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랍니까? 체계화시켰다. 또는 시스템화했다.
또는 뭐 있습니까? 이거 갖다가 복합했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뭐라고? 곧 이게 종합식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 제도 측면 넘어가고 5번 행태학 넘어가고 6번에 있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우리 학문상에서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원래 맨 처음에 부동산을 맨 먼저 만든 분은 어디 관심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부동산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공부할 목적이에요? 응? 이거 의미 없잖아. 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원칙적이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내 취미? 그건 아닙니까? 하여간 그러면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돈 벌 목적이네. 네, 간 보니까. 자, 집 살 때는 그러면 싸게 사고 싶습니까? 네. 자, 팔 때는요? 비싸게. 이 의사결정입니다. 이 의사결정 이 말 아닙니까? 의사결정은 다른 말로 결정은요. 항상 뭐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자기의 이윤 극대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요 키워드 들어와야 돼.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좀 조심할 건 접근 방식은 이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려 묻는 건데 그 중에 실제 중요한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공부할 게 사실상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풉니다. 문제 가보자고 이제. 제가 좀 다른 점을 설명 안 들었었는데 자, 1번에 자 문제 1페이지 1번에 1번 했죠. 그 다음에 자 1번에 3번 갑니다. 3번 있는데 잠시만요. 자, 여보세요. 거기 물었던 게 요거 뭐 물었어? 활동이란 물었지. 활동이란 물으면 자 7번 보시고 중요한 건 키워드이거든. 인간, 부동산, 행위하고 세 개잖아. 활동은 변한다는 거야. 주거가 상업으로, 상가가 공장으로, 5층이 8층으로, 논이 뭐요? 뭐 답으로, 이렇게 전으로 바뀌는 게 있죠. 이런 게 일종의 활동이거든. 그러면 중요한 말은 자 변화한다. 행위란 말 그 말이거든. 그럼 결국은 부동산이 변화하잖아. 누구 때문에? 중요한 말은 요 세 개 중에 누구예요? 인간이지. 여기서 반드시 뭐 들어와야 돼? 키워드가. 인간 들어와야 돼. 있냐 확인하라고. 있어?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활동이란 딱 나오지. 그럼 무조건 인간 나와야 돼.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뒤에 설명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이 말인데 어떻게 한다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들으면 된다 이거 하시면 돼.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문제 2번에, 자, 2번에 보니까, 2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 자, 2번에 3번 갑니다. 가볍게 한개 정리하자고요. 2번에 3번의 키워드 뭐예요? 핵심은? 부동산은 학은? 문제입니까? 응? 2번에 3번 키워드 부동산은 학은 학문적 영역을 등락했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학문 영역. 현재 우리 부동산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그 학문 영역 맞네. 그게 키워드 아니에요? 앞에 말이 뭐예요? 이런 거지. 읽어보면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위랑 과목이 나왔다 이 말 뜻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학문적 명령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거든 핵심이. 앞에 있는 복잡한 현대 난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중요한 말 끝에는 그 말이 중요한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 5번요. 누구는 아니 앞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뭐 나와야 돼? 이윤극대화. 우리 분명히 의사결정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결론 보세요. 다시. 물론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활동에 대한 구체적명을 제가 설명 안 했을 뿐 아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시험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건 제가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은요, 한 5월달 넘어서 딱 한 번 설명할 거예요. 왜? 나올 확률이 뭐 0. 몇 %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확률 높은 거 하자고. 하여튼 그래 가는 게 훨씬 이 효과적이라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공부하는 지금 이거 알 필요 없어, 이거. 총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번 시간 하고, 1시간 또 하고 있는 내용은요, 진짜 한 5년마다 한 번 시험 나오거든요. 이걸 굳이 하지 말고, 다만,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면 자꾸 생각해보자고. 자, 첫 번째 개론 과목은 공부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굵은 글씨야, 책에서. 굵은 글씨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하시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 누구는 누구이다라고만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항상 부동산 사회학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 마시면 돼. 이렇게 공부하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아마 이거 앞으로 계속 제가 한 3월까지 3월까지 계속 이게 설명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만 이 기회 딱 안착되거든요. 요 방식만 쉽게 내가 파악됐으면요. 어떤 이 과목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다고 사실은. 자, 일단 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체킹합니다. 자, 책 가볼게 이제. 22페이지. 우리 책은 좀 고맙게도 뭐 있습니까? 좀 중요한 건 굵은 표로 다 이 표시가 돼 있어 보면 비교적. 그건 참 고마운 건데.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정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왜 부동산학이 나왔니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문제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 뭐 할 목적? 관계 계산 목적이죠. 네, 그걸 핵심 아시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2번 보니까 설명 꽤 많죠. 많은데, 자, 거기 학자가 2명 있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거기 김영진 교수 나 있는데, 거기 뭐라 있는가 하면, 다 필요 없이 끝에 뭐라고요? 종합응용 과학이 되고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줄입니까? 자, 링과 다소. 자, 옆에다, 링 다수인데, 거기 핵심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자, 줄 끊어서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까지만. 그러니까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여기까지 연결해서 요걸 다른 옆에 써놓으세요. 정착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착물이에요. 해볼까요? 자, 그럼 토지상은 토지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게 건물이지? 그죠? 토지끼리 연결해주는 게 교량 같은 거 아니면 교량? 그죠? 이거 정착물 맞지? 그죠? 원서가 그래 있는데 우리 말씀이 정착물이야. 그러면 다시 해볼까? 앞에 토지와 정착물에 관하여 이 말이지. 토지와 정착물 관하여. 자, 다시 토지와 정착물 합친 게 뭐라는 점입니까? 이게 부동산. 응? 다시 번역하면.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 이걸 합쳐서 부동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하여 이 말 뜻이 이게. 관하여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물적, 금융적, 법적 등등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3번은 뭐 있습니까? 얘도 설명 더럽게 많은데 핵심이 뭐예요? 두 절절 끝에 뭐예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네, 핵심이죠? 자, 우측 갑니다. 23페이지 컨 2번. 자, 학문적 성격은 내용 다 보는 게 아니지. 중요한 키워드 가면 되겠지. 그죠? 자, 1번 키워드 뭐? 응용. 2번 경험. 3번 네, 종합. 4번 규법. 그 다음에 5번 자, 다시 앞에 있는 응용 대신 응용 반대말 순수란 말씀 안 되고 두 번째 뭐지? 경험은 경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 대신 단편수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사회 대신 뭐 있습니까? 자연수 안 돼. 그거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3번에 접근 방법 양갈로 2번 다 그만두고 이제 3번 자 우측 동그라미 3번 종합식 접근 방식 가보시오. 자, 거기서 기억번이 핵심이에요. 다른 거 보면 안 돼. 기억번. 자, 기억에 종합은 뭐뭐 나와야 돼? 법, 경제, 이런 물리나 기술 같은 말이야. 물리기능 같은 말인데 요 말 분명히 나와야 돼. 나오고 그다음에 복합 또는 우리 동그란 니언번에 뭐가 있어? 끝에 시스템 하나 있지. 체계화. 요 말 나와야 돼. 4번, 5번 보지 말고 6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자, 얘도 중요한 거는 기억의 첫 번째 줄 있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 그거 줄 끊으시고 뒷장 갑니다. 큰 4번 연구 분야 이런 건 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측에 27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자, 기출문제 1번 갑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확인학습 문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키워드 뭐? 부동산은 뭐라고? 응용과 OX. 맞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키워드.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 자, 3번의 키워드. 아니, 앞에 누구는 종합식은 이것해야지. 다음 고장 뭐 나와야 돼? 기술, 경제, 법 나오고 또 뭐 나와야 뒤에? 예? 복합이죠. 만약에 장난치면 그냥 장난치는 압니까? 여보세요. 보세요. 요걸 딱 내고 있죠. 복합 대신 뭐 있습니까? 분리해서 중점적으로 염을 낸다고. 분리해서 연구하면 분산식이야. 중점 장난이 중점식이거든. 근데 이건 보세요. 장난치 이거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요. 분산식과 중점식은 절대 시험 안 내. 낼 수가 없어. 얘를 분명히 낸단 말이야. 내면 요거 찾아가고 요 뒷말도 확인하라는 거야. 제 말하는 것은. 응? 그런 의도요. 의도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 2절. 연구 대상. 어이에서 하나, 둘, 넷째 줄 끊어져죠?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 자, 2번. 활동이란 나 있는데, 갈로 1번에 첫째 줄,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뭐를? 부동산을 대상으로 끝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지. 그럼 인간, 부동산, 행위 여기 세 마리 중에 세 용어 중 중요한 거지. 그래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양갈로 2번 설명 뭐 해서 쭉 있거든요. 지금은 보지만 읽지도 말고 그냥 쭉 넘어가셔. 37페이지 가보시오.
큰 3번 현상이 있지? 네. 자, 그건 시험 안 나와. 아, 분명 아까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공부한 게 뭐냐, 이거네? 딱 장난칠 거. 요거는 장난치겠네? 연구 대상에 뭐뭐 있다고? 발전성과 활동. 누가 정리해? 활동. 활동 뭐뭐 들어야 돼? 인간이 부동산 행위.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네. 그죠? 그래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필요점 기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학에서는 법, 경기, 세 개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요거 2개지. 요거 2개만 쓰면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예. 자, 일단 그려보시고, 실제 이제 우리 공부할 건 39페이지 있는 2장 부동산학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